자, 봅시다. 여기 있는 거, 뭐, 일단 딱히 질문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24번 하나 정도만 해볼까? 자, 갑니다. 뭐,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로그들을 열심히 더하고 있다. 그게 먼저 보여야지. 그래서, 하나의 로그를 합치자. 저기 27번이었나? 그 지수에 되게 조그맣게 써놓은 거, 우르르 써놓은 거. 요것도 비슷한 얘기죠. 요거는 풀이 안 한다. 그래서 결국 뭐 하자? 이 로그 속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뭐 하러 가자? 곱하러 가자. 로그의 기본 성질. 그래서 뭡니다? 로그 2 곱하기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5. 자, 그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로그 511에 512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저 로그 곱하고 있는 것들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사실 밑변환 공식을 써야 된다, 그치? 근데 밑변환 공식을 쓰고 난 이후를 알잖아. 결국 뭐? 이걸 왜 지워? 진수에 있었던 3이 뭐 밑이 뭔가가 되면은 그놈의 3, 로그 3. 얘도 밑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수가 3일 로그. 그 둘이 뭐 할 거야? 약분될 거야, 안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이렇게 약분하듯이 싹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로그 2에 512. 근데 512가 2의 부수인 거 알잖아. 그럼 결국 이거는 계산하면 뭐 나온다? 9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답을 내주면은 2 하고 끝내면 되는 거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잘한 것 같으니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25번 같은 거는 사실 어떤 걸 원하는 거야?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가 똑같다. 근데 저들은 무슨 관계 있다? 밑과 진수가 바뀌었으니까 역수관계. 그래서 밑을 똑같이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하든 방금 내가 말한 그 역수관계를 이해하든 어쨌든 얘가 왜 이래 이거? 얘가 1이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럼 방법은 뭐다? 로그 A의 B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지금 1이 되려면 A와 B가 똑같거나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와 B 자체가 역수가 돼버리고. 맞죠? 근데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서로 역수관계 있다. 그러면은 뭐 하세요? 이 녀석을 계산하세요. 뭔데? 자, 얘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뭐다? A, B를 곱하면 1이다. 곱이 일정하네. 그런데 합의 최소를 구하래. 무슨 공식? 산술기하 평균. 혹시 이렇게 풀었니? 똑똑하구만. 역시. 그래서 2루트 둘이 곱해주면 16AB. 근데 AB가 1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얼마? 그냥 8이거든. 그래서 얘는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답은 8.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지.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뭐 말 그대로 밑이 어때요? 개판이죠. 그 밑을 뭐 해주세요? 하나로 맞춰주세요. 그때 밑을 뭐로 바꿀래? 사실 그거 연습시키고 싶었던 건데 뭐 잘한 것 같아.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밑을 뭐로 만들었어? 그렇지. 밑이 2죠. 왜? 사실 뭐로 하든 답은 다 똑같이 나온다, 연우야. 알았지? 밑은 그냥 맞추기만 하면 사실 답은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조금 더 돌아가냐, 좀 더 편하게 가냐. 일단 분모에 로그 쓰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해주세요? 그냥 만들어 주세요기 때문에 사실 밑이 2라고 봐야지. 2의 4승 2. 알았지? 그리고 얘. 어때? 2분의 1 뽑아내면 로그 5의 2. 얘도 2분의 1 2분의 1을 역수로 뽑아내야지. 뽑아내고 나면은 로그 5의 3. 그때 2는 약분하고 요거 자체가 이걸로 바로 왔나? 밑변환 공식의 역연산 느낌으로. 알았죠? 오케이. 똑똑하구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6번. 이거 혹시 어떻게 풀었어? 풀이 잠깐만 보자. 자, 36번. 지금 너 전에 내가 아마 그 얘기 했었던 거야. 기억이 안 나는데. 지수로 푸는 게 편해. 그래서 앞으로는 지수로 풀게 될 거야. 근데 지수로 풀 때 내가 처음에 왜 그렇게 푸니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었을 거다. 왜 그렇게 푼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3의 x승이 27이라고 했으면 x가 3인 거 다 알아. 근데 5의 x승이 25라고 해도 2라는 거 아는데 5의 x승이 27이 된 건 모르거든. 즉 x, y를 구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있는 x를 알지 못하니까 그 지수들끼리 더하기 빼기 하기 위해서 밑을 같게 만드는 게 지수의 풀이. 근데 로그는 지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로그의 풀이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로그로. 알았죠? 다시 한번 그냥 뭐 보여줄게요. 자, 지수를 이용한 풀이. 지수를 이용한 풀이는 x 자체를 밑이 y의 밑과 동일하게 가야 되다 보니 우변에 있는 녀석을 이용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다? 5가 3의 x분의 3승이다. 여기는 45가 3의 y분의 243을 보고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된다 그랬지. 3의 몇 승? 5승. 그래서 알아서 다 맞춰놨잖아. 그럼 나눠주시기만 하면 3의 거듭제곱 된다 그치? 맞죠? 지수끼리 빠진다 그치? 그래서 9는 3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얘가 뭐다? 마이너스 2 해서 답이 나오는, 이게 지수풀이. 이게 훨씬 간단하고요. 로그의 풀이는 뭐다? x 자체를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다? 로그 5의 27. 3 빼도 좋고. y는 뭐다? 로그 45의 243. 역시 5는 빼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다? x분의 뭐시기를 만들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야? 얘를 역수로. 로그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수는 뭐다? 밑과 진수의 자리 바꾸기. 그래서 3의 3승. 그거 앞으로 빠져나올 때 3분의 1로 빠져나오고, 거기에서 위에 3배 하니까 여 3을 없애기 위한 3이었던 거지. 두 번째 y도 마찬가지. y분의 5도 역시 뭐예요? 일단 역수니까 밑과 진수 자리 바꿀 거야. 그럼 밑은 243. 그게 3의 몇 승? 3의 5승이니까 5분의 1로 빠져나오는데 5배 할 거니까 역시 약분용 5였지. 끝. 그러면 둘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하나의 로그를 합치면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자, 이게 더 빠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게 더 빠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계속 풀어보고 하다 보면은 로그보다는 지수가 훨씬 더 빨리 익숙해질 거라서 로그의 풀이보다는 지수의 풀이가 좋을 겁니다. 근데 로그의 풀이를 일부러 연습시킨 이유는 문제에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할 수 있어서 둘 다 익혀둬야 된다. 알았죠? 뭐 습관적으로 당연히 지수를 풀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밑이 어때? 다 마음에 안 들지? 그럼 밑을 뭐로 바꾸는 게 가장 베스트? 당연히 x. 쓸데없이 갑자기 d, 뭐 갑자기 2 이런 걸 가지고 올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기왕이면 진수가 다 똑같이 x니까,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놈도 진수에 x가 있으니까 x로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고. 뭐 40번은 맞게 했니? 40번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인데 루트 7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저기 대충 몇 점 몇이야? 2점 몇이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얼마야? 라고 하면 당연히 2. 그 왜? 그게 루트 속에 얘가 정수로 떨어지도록 하는, 즉 제곱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2와 3, 4 있으니까 당연히 2점 몇. 그게 어디서도 마찬가지, 로그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로그의 3의 24라는 거는 얘가 확실히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아까 저기서는 루트로 찾았다면 얘는 밑이 3인 로그로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그 값이 정수와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진수는 어때? 3의 거듭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이제 24라는 수보다 작고 큰 3의 거듭제곱을 생각해주면 되고, 얘가 뭐야? 9고 27이겠지. 얘가 3이고 얘가 2니까 당연히 2점 몇. 그래서 정수 부분 A는 얼마다? 2다. 자, 그때 소수 부분을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가냐면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나오는 상용 로그 쪽일 거야. 아무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B다. 그럼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계산 끝이라서 계산하는 건 생략할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건 아니고 여기로 넘어갈 겁니다. 어디? 바로 뒤에 있는 상용 로그. 자, 요 상용 로그가 사실은 할 얘기가 조금 있어. 그냥 뭐 대충 하고 말 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근데 교육과정에 없어.
없는 부분이 좀 있어. 그 녀석을 심화반과 기본반의 차이는 기본반은 진짜 말 그대로 풀 줄 아는 상태로 하고 나머지 유형들은 넘어가요. 근데 심화반은 상용 로그를 이렇게도 풀 수 있지롱 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그걸 알려주는 방향으로 오늘 풀이를 할 거야. 설명을 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 원래는 교육과정 없는 거라서 좀 비주류기는 하지만 제대로 좀 연습을 해두면 도움이 된다라는 수준으로 꼭 잘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군. 알았죠? 연우도 알겠죠? 자, 간다. 일단 상용 로그의 그 상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상용.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의 상용화. 뭐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상용 로그 또한 뭐냐면 결국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그야. 우리 로그 사실 많이 쓰고 있어. 너희들은 몰라서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거는 안 써도 돼. 소리의 세기. 크기가 아니라 세기다. 소리의 세기. 데시벨. 그거 사실은 뭐예요? 로그예요. 정확하게 상용 로그. 자,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내가 강의실에서 조금 소리를 좀 크게 내고 있지. 일상 대화보다는. 이 소리가 어느 정도 데시벨인지 혹시 알고 있냐? 잘 몰라요. 자, 일반적인 대화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대화도 여학생들이 좀 떠들썩할 수도 있고 또 성격에 따라 조용한 애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대화가 한 50에서 60 정도 돼요. 내가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지금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있는 선생의 기준으로는 한 65에서 70 정도 될 겁니다. 그냥 조용한 상태가 0일 거고. 그런데 있잖아. 공사장으로 가잖아. 공사장 데시벨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한 90 정도 돼요. 8, 90? 그리고 비행기 엔진 소리. 나도 이건 정확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 옆에 가면 그냥 사람 말소리도 안 들릴 정도. 윙 하고 도는 거. 그 비행기 엔진 소리가 대략 110 정도 돼. 얼마 차이 안 나. 20, 20, 20. 근데 급격하게 증가하지. 맞지? 만약에 소리의 세기를 데시벨이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 어떤 단위가 있다 치자. 그걸로 그냥 소리의 세기를 나타냈다고 하면은 대화에 비해서 공사장에 비해서 비행기 엔진 소리는 엄청나게 큰 수여야 정상이지. 그렇지 않을까? 고작 0을 기준으로 고작 2배만큼 늘어난 건데 사람 말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데시벨이다. 자, 지진에 대한 얘기. 진도도 마찬가지야. 진도는 어때?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미동도 없는 상태가 당연히 진도 0이겠죠. 그 다음에 진도 한 2인가? 되면은 앉아있는 사람,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 겨우 느끼는 정도. 3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뭐 물에 있는 찻잔에 물이 이제 좀 흔들려서 웅웅웅 하는 그런 정도? 그다음 4 정도 되면 어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 선반에 올려놓은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나 뭐 그럴 거야. 그게 한 5쯤 되면은 이제 건물이 이제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사람이 일상적으로 서 있기가 힘들고 6이나 7이 되면은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요. 급격하게 증가한 거야. 그럼 실제로 만약에 지진의 세기, 이게 소리의 크기다. 이게 소리의 크기고 이게 지진의 세기다.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뭐 파스칼, 뭐 뉴턴 이런 걸로 지진의 세기를 측정을 했다면은 이거랑은 엄청난 수치 차이가 나야 정상이지. 그지? 사람을 겨우 가만히 있는 사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와 이게 고작 3배라고?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 상용 로그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실제 크기는 됐다 많이 증가해. 근데 그 실제 크기를 단위로 나타내고 십진수로 나타내기에는 너무나도 큰 수를 다 일정한 간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로그예요. 자, 상용 로그는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참고로 여기 밑이 있어 없어? 없죠? 자, 상용 로그에서 밑이 생략되어 있는 녀석은 실제로는 밑이 10이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상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라서 그냥 밑을 항상 10 쓰기는 귀찮거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할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진수가 1이면 얼마야? 0이겠죠? 예를 들어서 11에는 얼마야? 1이 되겠죠? 빠바바바바방 여기에 100이 있을 거야. 그럼 뭐야? 고작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저 멀리 또 10배 1000이 되면은 고작 3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수를 간단한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일단은 상용로그라고 보면 돼. 뭐 말인지 대충은 알겠죠? 그냥 이런 데 쓰이고 있다 정도만 알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몰랐지만, 자 그리고요 밑이 10인 로그를 밑을 생략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하나 할 얘기가 있는 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써. 한국에서.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상용 로그 밑이 10인 로그를 밑을 생략 안 합니다. 알았음? 자 미국에서는 밑이 생략된 걸 쓰긴 쓰는데, 그거는 뭐냐면 너가 이제 혹시 선택하면 미적분이 되잖아. 미적분으로 가면은 할 거다. 거기에 무리수 2라는 게 등장해. 2점 몇. 그 무리수 2를 밑으로 하는 거를 밑을 생략할 거야. 로그. 아니, 미국에서는. 알아서. 근데 한국에서는 밑이 10인 걸 생략하고요. 나중에 lnx라는 게 등장할 거거든. 그게 밑이 2인 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어요? 나중에 이거를 자연 로그라고 배울 거야. 그래서 이게 상용 로그.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약간 수학에 좀 변태 기질이 있는 애들, 또는 좀 많은 다양한 공부를 하는 애들,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애들이 미국 원서로 된 어떤 수학 교재를 가지고 지 혼자 심심하다고 풀어보면서 나한테 갑자기 가지고 오는 거야. 무슨 밑이 생략된 로그인데 이거 값이 이상해가지고요 하면서 가지고 온 걸 딱 보니까 밑이 2인 거야. 그럼 나도 그때 처음 알았지. 밑이 2인 로그를 생략을 해서 그냥 로그 x로 쓰더라고. 이거는 뭐 그냥 혹시 너가 갑자기 미국 교재나 미국에서 만든 어떤 유튜브를 보고 뭔가 질문을 할까봐 그냥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어요? 자, 이런 거 일단 다 필요 없고. 결국 뭐다? 상용 로그는 밑이 생략돼 있고, 생략된 로그는 밑이 10이 생략된 거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계산을 해보래. 얘도 마찬가지. 어차피 밑이 다 10으로 생략된 거니까 밑은 통일되어 있다. 그럼 이제 너가 이걸 계산을 할 때 로그 2랑 로그 3을 가지고 갑자기 로그 12를 계산을 해. 그럼 너희들은 진수를 어떻게든 2와 3으로 표현을 하면 돼. 그럼 저 12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 2제곱 곱하기 3. 180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2의 1승 곱하기 3의 제곱 18 곱하기 10. 그러면 얘는 2 로그 2 로그 3 1 로그 2 2 로그 3 1까지. 그럼 이제 다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거야. 불편하죠? 맞죠? 그래서 조금 좀 다른 풀이를 좀 알려줄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 계산을 왜 하지?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고등수학을 하면서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워. 상용 로그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쓰는 건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는 누가 뭐 공대 쪽, 공학 쪽, 공학 분야, 생물학 분야 이쪽 사람들, 아니면 건축학이나 아까 그 지진 같은 거,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큰 수나 굉장히 작은 수를 다루는 그쪽 분야들에서 쓸 거야. 생명공학에서 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고, 나노 이런 걸로. 건축이나 기계 아니면 아까 지진은 도대체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지질학과인가? 어쨌든 그런 쪽에서 쓰는 이유는 굉장히 큰 수들을 다뤄서 걔네들이 사실 써야 되는데, 자 실제로 뭔가 어떤 값을 로그에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수계산하지는 않잖아. 맞지? 그럼 계산기를 때려 본단 말이야.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어떤 계산할 때마다 계산기를 때려 넣으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항상 상용로그는 약간 근사치라는 걸 다루게 돼. 그 근사치를 다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저 로그 2나 로그 3 같이 이미 계산된 값들을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좀 계산을 많이 해요. 너 혹시 전공 뭐 할 생각이야? 아직은 생각 없어? 나는 건축 출신이니까 건축공학을 가보면 알아. 실제로 뭐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 H형광, 그 대따 큰 이렇게 생긴 H빔, 그거를 가지고 와서 건물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막 짓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분명히 이 건물이 뭐 학교면 학교, 상가면 상가,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을까? 뭐 공장이면 공장 하면서 뭔가 용도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거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공장들은 이 정도 하중을 버티게 지어야 돼. 학교라면은 이 정도 하중을 버티게 지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따라서 H 형광이나 건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게 데이터화가 돼 있어. 그걸 가지고 와서 쓰는 건데 그 아까 말했던 H 형광 이런 것도 그래서 공장에서 나 이거 가로 세로 높이가 이런 것짜리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문을 한다고 해서 그걸 주문 제작을 하진 않거든. 포스코면 포스코, 현대제철이면 현대제철에서 이미 나와 있는 H빔이 있고 그거를 건축가들은 그냥 갖다 쓰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만든 이 H 형광은 이 정도 무게를 이렇게 버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쓰세요라고 걔네들이 계산을 다 해둔단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딱 맞는 용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건물이 버티기 위해서는 이 정도를 써야 되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좀 안전하게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게 짓자.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근사치로 이걸 가져다 쓰면 되네. 해서 여기는 H빔짜리 뭐 30cm짜리 쓰세요. 여기는 80cm짜리 쓰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계산이 된다고. 그게 이제 공대 스타일이야. 모든 걸 계산하는 게 아니다. 알았냐? 그래서 가져다 쓰기 위해서 저 두 개를 제공하고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이런 느낌이 이제 상용 로그라 보시면 돼. 단순 계산이 많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계산하지 않는다고. 로그 2가 0.3010인 거를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지 우리가 계산해서 0.3010을 만드는 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상용 로그는 어떻게 쓰는 건데요? 자, 잠깐 쉬었다가 어느 부분으로 넘어갈 거냐면 밑에 유형 13번, 다음 장 유형 14번,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유형 11번, 12번 쪽에서 보면은 이거를 방금 저기서 계산한 것처럼 그냥 단순한 연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유형들이 몇 개가 있어. 근데 나는 그 녀석들을 너네가 이렇게 풀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어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미리 써놓을래? 유형 13번, 14번은 사실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유형 15번도 마찬가지. 유형 15번은 있다. 유형 13, 14번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는데 이걸 여전히 알려주는 또는 설명하라고 하는 문제집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얘야.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교육과정에서 왜 사라졌고 이 유형 13번, 14번에서 설명해야 되는 내가 설명해야 되는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다시 유형 10번, 11번, 12번으로 오면은 일부 몇 개를 좀 쉽게 풀 수 있거든. 그 접근 방법을 나는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대충 알겠어? 모르겠지 뭐. 그래서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내가 그 부분 설명하고 나서 내가 문제 풀어줄게요. 알았죠? 오늘은 그래서 상용록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내가 이걸 설명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전공이 뭐죠? 공대라고 했죠. 공대 오빠가 알려주는 상용록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자, 어쨌든 자 미안해.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거는 사실 고등부 버전은 아니기는 해. 처음의 시작은. 근데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은 훨씬 쉽게 풀려. 그래서 처음에 뭔가 전혀 너희가 앞으로 두 번 다시 듣기 힘들 뭔가를 하나 설명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효 숫자 표현법이야. 자, 이 상용 로그 이쪽을 계속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은 수에 대한 내용이지. 자, 너 혹시 계산기를 어릴 때 막 장난치면서 딱 큰 수 만들어 본 적 있냐? 없냐? 막 뭐 아무거나 뭐 누르고 곱하기 막 누르고 곱하기 뭐 누르고 막 하다 보면 그 계산기의 자릿수를 벗어나는 수까지 갔을 거야.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계산기 화면에
뭐라고 딱 등장하기 시작하냐면은 여기에 뭐 자리는 여기 다른데 1.0478625549374252 하고 24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1.0478 머시기 곱하기 2 10에 14 승을 얘기하는 거야. 물론 저 2가 내가 아까 그 미적분에서 나온다고 했던 2는 아니야. 그냥 10의 거듭제곱이에요 라는 표현이거든. 자, 이게 바로 유효숫자 표현법입니다. 굉장히 큰 수나 굉장히 작은 수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1, 2, 4, 8, 5, 7, 0, 2, 4, 6, 5, 4, 7, 2, 6, 5, 7, 3, 2, 9 뭐 이런 게 있어 진짜. 자, 이 수가 있고 뭐 2, 5, 7, 8, 0, 5, 4, 3, 6, 4, 7, 2, 9, 5, 2, 1 예를 들어 이런 수가 있다 치자. 자, 둘 중에 누가 커? 내가 만약에 얘를 밑에다가 늘어놓으면서 1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썼으면 비교하기가 쉽지. 누가 커? 위에 게 크지. 왜? 한 자리 많잖아. 앞에 수가 1이든 2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게 위에 게 더 큰 걸 알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늘어놓으면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보통 수학에서 수를 표현할 때 세 자리마다 콤마 끊어주는 거 알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기로 쓸 때는 컴퓨터나 엑셀 같은 데는 콤마 표현하기가 쉽지만 결국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세는 거랑 뭐가 달라, 그지? 그래서 표현을 하게 된 게 바로 유효숫자 표현법이야. 뭐냐면 잘 봐. 예를 들어서 123이라는 수는 작아서 할 일은 없지만 이걸 유효숫자 표현법으로 표현한다 치면은 1.23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이게 바로 유효숫자 표현법입니다. 만약에 12,300이라는 수가 있으면 얘도 1.23 곱하기 10의 4승으로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0.123이라는 수가 있으면 1.23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0.00123이라는 수가 있으면 1.23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요. 이게 바로 유효숫자 표현법이야. 얘네들. 어떤 원리인지 알겠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 결국 유효숫자 표현법은 어떤 한 자릿수에다가 10을 몇 번 곱하거나 나눌래? 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게 바로 유효숫자 표현법이야. 자, 저걸 하면은 뭐가 장점이야? 일단 저 수 자체에서도 어때? 10을 많이 곱할수록 일단 커진 건 분명하지. 그럼 당연히 보자마자 이걸 안 보더라도 얘가 크겠네. 얘가 제일 작고.가 예상이 된다고. 그걸 원하는 게 바로 유효숫자 표현법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너네가 뭔가 어떤 실험을 하든 뭔가 측정을 하든 하고 나서 얻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게 편할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상용로그야. 자, 간다. 얘를 전부 다, 네 개를 다 위에다 하지 말고 옆에다 하자. 얘들을 전부 다 일단 어디다가 집어넣어 보자. 상용로그에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로그 안에 진수가 얘 곱하기 얘로 표현이 되죠. 그때 앞에 있는 로그 1.23은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거는 진수 안에서 곱하기니까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가면 되겠죠. 얘는 2, 얘는 4,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3. 뭔지 알겠냐?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A라는 수가 있을 때 그게 너무 크거나 잘 모르는 값일 때 상용 로그에 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숫자를 봤을 때, 수를 봤을 때 얘가 항상 10의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수다 보니까 얘가
일단 그 수가 얼마만큼 자릿수가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는 원래 한 자릿수. 그러다 보니까 0보다는 컸을 거야. 10보다는 작았을 거고, sorry. 0보다가 아니지. 1보다는 컸을 거야. 10보다는 작을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를 유효수자 표현법으로 나타내봐 하면은 1.00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하겠지. 그래서 1도 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수가 돼. 그거를 로그에 집어넣으면 어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가 나옵니다. 밑이 11로그라서 1. 뭔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어떤 정수 부분이라고 하죠. 얘가 소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는 2점 몇몇몇몇, 얘는 4점 몇몇몇몇 이렇게 나온다고. 그 2가 바로 10을 곱한 횟수, 즉 세 자리인가 보다. 얘는 네 자리인가 보다. 그럼 당연히 얘가 클 거야. 크다 작다 정도는 이거 보고 판단이 가능하지. 뭔 말인지 알겠냐?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요번 너희 단원 상용 로그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로그 A의 정수 부분 다시 갈까? 로그 A가 있어. 그 녀석을 계산을 했어. 여기서 N은 정수고요.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로 표현이 될 거야. 그때 1번 정수 부분 N은 네? 정수 부분 정수 부분 N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면 결국 10을 곱한 횟수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N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그 정수 부분이 말하게 되는 거는 결국 몇 자리까지 늘어났니? 자릿수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근데 원래 한 자리였기 때문에 한 자릿수에서 10을 곱한 횟수만큼 자릿수는 늘어나요 라고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자. 정수 부분이 2니까 세 자릿수였던 거고 정수 부분이 4니까 5자리였던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문제 51번 문제 51번에 50번 문제를 보면 이거보다 더 쉬운 거로 가자. 자, 문제에서 로그 2가 0.3010이라고 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너희한테 2의 10승은 몇 자릿수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1024 네 자리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실제로는 막 20승, 30승 하면서 더 클 거라. 20승 갈까? 2의 20승은 몇 자릿수게? 이런 걸로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들은 뭐 한다? 몇 자릿수라는 정보를 얻고 싶은 거야. 저 2의 20승이라는 놈에 대해서. 그럼 뭐 한다? 상용 로그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6.01이 나오지. 거기서 너는 누구를 읽어줘? 정수 부분을 읽어서 답은 7자리입니다 라고 하면 답인 거야. 상용 로그의 자릿수 구하기. 유형 13번.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 뭔지 느낌 오겠나요? 끝. 그럼 너가 한번 풀어봐. 자, 3의 20승은 몇 자릿수게요? 자, 기기. 시간 잠깐 줄게요. 기기 풀어봐. 갑시다. 잘하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결국 어떻게 푼다? 상용 로그에 넣는다. 왜? 자릿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넣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계산을 해주면 바로 넣을게요. 는은 아니고 20 곱하기 로그 3.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야? 9.54인가? 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10자릿수. 이렇게 푸는 거지. 똑똑하네. 잘하네. 알았냐? 그런데 정수 부분 n이 항상 양수만 나오냐? 아니거든. 음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 합니다? 첫 번째, 정수 부분 n은
만약에 0이거나 양수라면은 곱한 횟수, 10을 곱한 횟수라서 자릿수를 만들게 되지만 n이라는 것이 음수가 되면 이제 자릿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지. 무조건 0. 몇몇몇몇 될 거 아니야. 왜? 10을 나눈 횟수거든. 절대값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n이 의미하게 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잘 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뭐다? 10을 한 번 나눴기 때문에 원래 한 자릿수에 있었던 요 1의 자리에 있었던 1, 2, 3 요런 놈이 소수점 아래 어디로 내려간다? 첫 번째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면 10을 3번 나눴으니까 원래 1의 자리에 있었던 그 숫자가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세 번째 자리로 내려가게 되네. 아, 10을 3번 나눴더니 세 번째 자리, 한 번 나눴더니 첫 번째 자리. 그래서 n이 음수인 거는 뭘 의미하게 되냐면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아까처럼 n 플러스 1번째가 아니라 그냥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원래 1.23, 지금 나는 1.23을 했지만 뭐 2점 몇, 3점 몇일 수도 있지. 그 놈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 그 앞에는 전부 다 자릿수 맞추기 위해서 빵빵빵빵 붙이는 거니까. 알았음?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뭐 그런 문제들도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서 생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수 부분 여기서 끝났고 두 번째로는 어디? 소수 부분을 구하러 갈 거야. 보러 갈 거야. 자,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할까? 자, 저기를 잘 봐요. 지금 내가 계산은 안 해놨어. 하지만 내 놈의 소수 부분이 어때? 다 똑같지? 이거는 계산 안 했지만 계산이 되어 있는 값일 때 우리가 그게 로그 1.23인지 로그 2.47인지 로그 5.12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지만 그게 똑같다 다르다까지는 알거든. 그리고 그럼 여기서 1, 2, 3 여기서 이 값을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 놈이 원래 수의 입장에서 뭐가 똑같아? 1, 2, 3, 1, 2, 3, 1, 2, 3, 1, 2, 3. 즉 뭐가 똑같아? 원래 수 A에 이것도 전부 다 A라 A의 자릿수 A가 이렇다. 여기도 A가 수의 배열이 어쩌고 저쩌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야. 자,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들게 되냐면 이번에는 푼다기보다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자, 가보자. 응? 응? 아, 있다. 자, 로그에 23.4라는 수가 있어. 얘가 1.369이야. 그때 1번. 로그 x를 구하시오. 구했어요. 구했더니 4.369가 나오네. 자, 그럼 x는 얼마일까? 이게 문제야. 자, 간다. 결국 우리는 x라는 수,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상용 로그에 넣어 놓은 거야. 그 정보를 보니까 4.369가 나왔대. 그 말은 몇 자릿수? 5자릿수가 나와야 하는데 소수 부분이 얘랑 똑같다는 거는 이 수와 수의 배열이 동일하다. 즉 2, 3, 4라는 수의 배열을 가지고 5자리를 만드세요가 다야. 진짜 별거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y가 뭐 2.369이다. 그러면 보자마자 답 나오나? x 얼마야? 그렇지, 234.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풀어 안 풀어? 안 풀어요. 왜? 요즘 교과서에 이거 빠졌거든? 이거 13번, 14번 빠졌다 했잖아. 그럼 책에서 어떻게 푸냐?
얘는 2 더하기 1 더하기 1.369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은 로그의 10의 10이고 1.369는 문제에서 로그 23.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합쳐서 로그 234. 따라서 y는 234. 이렇게 풀고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로그를 계산한 거지 상용 로그를 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자마자 답을 구할 수 있는 요 풀이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일부러. 심화반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자마자 0.369인 그 상용 로그 값이 0.369인 걸 보고 주어져 있는 문제와 수의 배열이 동일한데 몇 자릿수를 만든다? 세 자릿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보자. 이거 보이냐? 보이냐 여기 글씨? 자, 로그 T값을 줄게요. 마이너스 1.630. 자, 풀어보세요. 당연히 G 구하는 거예요. 의문이 들면 안 되는 게 6308 준 적 없는데요가 나오면 안 되지. 자,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까는 말은 안 했지만 강조는 안 했지만 항상 양수여야 돼.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6308의 그 6308은 사실상 의미상으로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0.6308이잖아. 그럼 이걸 소수 부분이라고 읽지는 않는다고. 그럼 소수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수 자체를 마이너스 2 더하기 0.369가 나오면서 여기서 소수 부분이 0.369이네? 얘랑 동일하네. 그래서 x라는 수는 일단 2, 3, 4라는 수의 배열을 보여야 해. 그런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니까 그 2, 3, 4의 2라는 수가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등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0.0234. 맞았니? 똑똑하구만. 그렇게 푸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기, 뭐 자릿수 구하세요, 뭐 하세요 하면서 이런 수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만 가면 돼. 그럼 진짜 별거 없지. 그럼 선생님 이거 이딴 거 도대체 왜 설명하는 거야? 얘를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 이 유형 13번이 아니라 문제는 어디? 유형 14번, 51번으로 갑니다. 요 녀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풀이를 했던 건데, 자, 이 문제는 일단 설명하기 전에 너가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51번 지금 한번 각자 풀어보세요. 아직 설명은 안 했다. 자, 간다. 6의 30승이라는 수가 있어. 그놈의 최고절의 숫자를 구하래. 일단 자, 이 문제에 그냥 생풀이만 생각을 하면은 일단 로그에 넣어요. 그런데 얘가 30 곱하기 로그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갈 거야. 로그의 성질에 의해요. 둘이 더해서 30배를 하면 됩니다. 둘이 더해주면은 0.7781이니까 그거 3배, 30배. 그럼 뭐야? 20 3.343 맞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요 0.343에 집중을 하는 거야. 이거 자체가 로그 2와 로그 3의 사이에 있으니까 답은 2. 맞았니? 똑똑이네. 너 혹시 배운 적 있어? 무전? 오케이. 자, 갑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걸 해요? 요게 이제 설명이 필요하거든. 자, 간다. 수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늘어놓는 십진수. 또 6의 30승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소인수분의 형. 그 다음에 또 유수제 표현법. 십진수로 나와 있으면 최고의 숫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고. 자, 결국 우리는 어떤 수가 있어. 근데 그 수의 최고의 숫자든 자릿수들을 구하든 하고 싶은데 그 6의 30승을 유효 숫자 표현법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뭔지 몰라. 그래서 뭐야? 뭐라고 할까? 뭐 네모 곱하기 10의 세모승이라고 생각해보자. 일단 잠깐. 알았지? 그래서 요 놈을 뭐 해본다? 상용 로그에 일단 넣어본 거지.
상용로그 넣어서 얘는 30 곱하기 아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됐고, 얘는 몰라. 로그 안에 동그라미 곱하기 10의 세모승이 된 거야. 그때 얘를 계산했더니 아까 23.343이 나왔지. 맞나? 그게 지금 얘가 세모 더하기 로그의 동그라미가 된 거야. 알았어?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자. 몇 자리야? 라고 물어봤으면은 결국 얘가 결정하는 거잖아. 얘가 결정하는 거잖아. 몇 자리인지는. 얘를 보니까. 그래서 정수분을 읽는다면 얘가 최고자리 숫자가 몇이야? 라는 거는 얘 최고자리 숫자가 1이야? 라는 건 누가 결정해? 얘가 결정하거든. 여기서 누가 결정해? 동그라미가 결정하거든. 최고자리 숫자라는 거는. 그래서 동그라미에 집중을 해보자. 뭐다? 얘를 보란 얘기야.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1.23이면은 1이고 3.7이면은 3인 거지. 최고자리 숫자는. 요 동그라미가. 맞지? 근데 그 동그라미를 0.343을 구해봐 라고 하면 당연히 못해. 0.3010이 왜 로그인지도 몰라. 사실은 우리는.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걸 빌려오는 것뿐이지. 그럼 어쨌든 얘가 2점 몇인지 3점 몇인지 1점 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다? 이놈의 범위가 필요한 거지. 그때 그 범위는 문제에 주어진 거. 얘가 1점 몇인지 2점 몇인지는 1과 2 사이에 있는지 얘가 2와 3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그러면은 진수가 어떤 로그랑 어떤 로그 사이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어떤 거? 정수. 그때 0.343이라는 수를 보니까 문제에 주어진 거. 0.3010, 0.477을 그 사이에 합해놓으면 있지. 그래서 로그 2와 로그 3 사이에 있구나. 왜? 0.3043이니까. 그래서 이 동그라미 수는 2점 몇이겠네.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유효차표현법이 따라다니면 진짜 알아듣기 편해. 뭔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유효숫자 표현법을 알려주는 거야. 결국 똑같은 수야. 같은 수인데 수 자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소인수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인수분의 형. 얘는 유효숫자 표현법. 알았죠? 그걸 가지고 최고자리 숫자를 찾아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유형 13번, 14번. 이 두 문제 풀기 위해서 시간을 거의 1시간 가까이 썼어. 이해했냐? 이해할 수 있겠냐? 한번 잘 연습해봐. 이해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풀이가 메인이기는 해. 근데 그 풀이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싶어서 저걸 그냥 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자, 다시 말하지만 유형 13번, 14번은 교육과정에는 없다. 안심은 해도 된다. 왜 빠졌는지 대충 알겠지? 애들이 이해 못해 이거를. 저거 없이 이해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애매하잖아. 고등수학이. 그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요게 없거든. 이건 내가 알려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왜 하필이면 저놈의 범위를 보지? 뭔가 흉내 내기로 풀 수는 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답을 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에서 아마 싹 사라졌을 거예요. 뭔 말인지 대충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상용로그 단어는 그냥 안 해도 되네요. 그거는 아니야. 상용로그에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문제가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52번이에요. 자, 이거 좀 이제 싹 좀 지울게. 지워도 되나? 혹시 이거 풀이 쓰고 싶나? 안 써도 되겠어? 오케이. 똑똑하구만. 자, 간다. 52번.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사승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자, 요 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정수 부분은 자릿수. 소수점 아래 자리든 그냥 자릿수든 그걸 구하는 거고 소수 부분은 수의 배열. 그러다 보니까 최고자리 숫자 구하는데 쓰긴 썼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수 부분이 같을 때 라는 문제에서는 소수 부분을 쓰라는 얘기인가 보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소수 부분은 수의 배열을 찾거나 아까처럼 최고자리 숫자 찾고 나서는 끝이에요. 더 이상 안 써요. 근데 문제에서 소수 부분이 같다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두 번째로는 소수 부분의 배열을 찾거나 아까처럼 최고자리 숫자 찾고 나서는 끝이에요. 더 이상 안 써요. 근데 문제에서 소수 부분이 같다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두 번째로는 소수 부분의 배열을 찾거나 아까처럼 최고자리 숫자 찾고 나서는 끝이에요. 더 이상 안 써요.
합이 1일 때라는 유형이 하나가 더 있어. 요거는 두 개는 요즘도 교육과정에 나온다. 알았지? 자, 간다. 예시 문제를 가지고 바로 설명할게요. 자, 52번. 로그 x 제곱과 로그 x 4승의 값을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해본다면 소수 부분이 똑같대. 자, 그러면 일단 정수 부분은 모르지. 근데 다른 거는 확실하지. 다를 수 있지. 다른 건 확실하지 라기보다. 그러면 일단 n과 m으로 잡고 소수 부분은 알파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막 잡은 n과 m 그리고 알파는 사실은 쓰고 싶지 않지. 왜? 내가 막 잡은 미수는 문제에서 n입니다, m입니다, 알파입니다 안 했단 말이야. 내가 잡은 미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뭐 한다? 두 식을 빼봐. 자, 나는 밑에서 위에 걸 뺄게요. 얘는 4로그 x, 얘는 2로그 x 뺐으니까 2로그 x. 자, 근데 뺐는데 뭐가 나와? m-n이 나오죠. 알파는 사라졌고. 자, 여기서도 mn, 여전히 살아있네요. mn은 내가 잡은 미수야. 쓰는 게 아니야. 그러면 n 빼기 n은 어떻게 해요? 정수 빼기 정수니까 얘가 정수라는 사실에만 집중을 해봐. 알았음? 그러면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었냐면 문제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었거든. 그 녀석을 세 변에다 로그를 씌워주면 로그 x의 범위가 되면서 2배를 해주면 2와 4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놈이 정수래. 답은 2로그 x는 2거나 2로그 x는 3이기 때문에 x값은 10이거나 x값은 10의 2분의 3승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됐나요? 끝! 둘이 곱하면 답이야. 답은 10의 2분의 5승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뭐 할 때?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뭐 한다? 각각을 n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알파 꼴로 표현을 할 때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걸 알파, 알파로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두 식을 빼버리고 나면 정수가 남는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푸는 거지.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있나요? 네. 어떤 거요? 소수분의 아이씨 왜 이래? 소수분의 합이 어쩌고 저쩌고 왜 이래? 왔는데 배터리 다 됐나? 된다.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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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문제 만들어야지 뭐. 자, 가본다. 왜 없지? 자, 보자. 예시 문제니까 여기다 바로 쓰자. 어디 갔어? 있다. x의 범위가 문제니까 흰색으로 쓰자. 예시 문제. x의 범위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을 때. 이건 내가 풀 거야. 문제에서 로그 x의 소수 부분.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합이 1일 때 그때 x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뭐 x의 값을 구하시오, x로서 가능한 개수를 구하시오, 기타 등등등. 이런 문제야. 비슷하지? 근데 소수분이 뭐다? 합하면 1이다. 자, 그래도 어떻게 푸냐? 풀이에 일단 두 로그가 등장했으니 두 로그를 쓰는 거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n 더하기 알파, m 더하기 알파 꼴로 쓰는 거야. 근데 여기는 베타라고 써야지. 왜? 같다고 한 적은 없거든. 그러면 이제 둘이 뭐 한다? 다르니까 일단은
빼지는 않고 더해봅니다. 그럼 얘는 로그 x, 얘는 2분의 1 로그 x. 더하면 얼마? 2분의 3 로그 x. 그게 뭔데? m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그게 1. 오케이? 그때 2를 쓰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결국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라는 사실에만 집중을 하고 주어져 있는 x의 범위를 이용해서 2분의 3 로그 x의 범위를 만들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놈 중에 정수는 유일하게 딱 하나 이잖아. 그러면 답 나온 거지. 아, 2분의 3 로그 x는 2네. 로그 x는 3분의 4네. x는 10의 3분의 4승이네. 끝. 이게 답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소수 부분이 같으면 이거 안 해 사실.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면 정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더하면 정수, 이걸 외우라고 하는데 헷갈릴 거야. 그래서 나는 일부러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 상용로그에 집어넣은 값을 이 꼴로 쓰고 더할지 뺄지를 식을 보면서 고민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일단은 쓰고 더할지 뺄지를 식을 보면서 고민해. 라는 방식으로 나는 풀어줘요. 이해됐는가? 그러면 끝이야. 상용 로그에서 너네가 질문이 나올 법한 형태의 문제들은 지금 설명 다 한 거야. 요게 답니다. 알았어? 자, 물론 상용 로그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내가 설명한 방식, 유효숫자 표현법부터 시작해서 했던 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가지고 자릿수나 최고자릿 숫자 구하기 있지. 그런 형태의 유형은 벌써 한 4번째쯤 말하는 것 같은데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덜어도 되지만 그걸 풀 줄 안다면은, 쓸 줄 안다면은 너희가 훨씬 쉽게 풀 수 있을 거라서 일부러 그렇게 계속 알려주는 거고. 알았죠? 근데 저 문제가 갑자기 왜 나왔어? 몰라, 뭐 아무튼 일부러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고, 그거를 좀 쓰기를 원하는 게 우리 반 방향. 우리 반이 이제 약간 심화반 느낌으로 간다고 했잖아, 이제부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하는 풀이를 좀 내가 오늘 알려준 거라고 보면 돼. 근데 아까 내가 처음에 로그 23.4 이용해서 풀 때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푸는지, 문제집 해설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줬잖아. 실제로는 그렇게 푸는 건데 그 풀이는 사실 상용 로그가 아니라 그냥 로그인 것뿐이야. 그냥 밑이 10인 로그. 그래서 오늘 숙제를 해보다 보면은 그냥 로그스러운 문제도 있을 거고 내가 푸는 것처럼 진짜 상용 로그 느낌의 문제도 있을 거고 좀 섞여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잘 구분을 해보길 바라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형 13, 14, 15 쪽은 상용 로그를 살리는 느낌이 좀 강할 거다. 그걸 알고 풀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지. 알았지? 나머지 앞에 있는 유형 10번, 11번, 12번 쪽은 상용 로그 자체를 이용을 하면 좋고 못해도 그냥 연산형으로 풀면 됩니다. 그냥 로그로. 그리고 밑이 생략된 로그는 밑이 10이기 때문에 생략됐다는 것만 잘 기억하고. 알았죠?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제 다른 반이었던 애들이나 뭐 다른 이제 신교생들이 좀 들어올 예정이라서 우리 반에, 그래서 이제 진도 맞추기 위해서 살짝 다른 반들은 상용록을 안 할 건데 우리 반만 상용록을 한 것도 그런 이유도 있고, 우리 반 방향이 앞으로 심화반 느낌으로 갈 거라서 일부러 좀 그거에 맞게 간 것도 있고, 이제 너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수업을 좀 해보면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좀 풀고 싶은 그런 갈증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우리 반이 좀 원래 월터반이 K까지는 아니지만 S반 중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느낌의 반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계속 너한테도 반 좀 이동하는 게 어떻냐 했던 것도 좀 그런 게 있었을 거고, 너도 내가 일단은 좀 그걸 해주고 싶거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반 자체의 성격을 바꾼 거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는 식으로 가보자.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WS 반처럼 지금 막 2학년 3학년 과목을 다 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도 마찬가지, 우리 반에 올 애들도. 그래서 개념 설명 자체를 자세히 하긴 하는데 내가 소개해주는 문제들이 좀 어려운 것들도, 이런 것들 포함해서
어려운 것들도 좀 가지고 올 거야라는 것뿐이지. 뭐 시험 대비 방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고생했고요. 잘 가요.